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웬만한 거는 그래도 조금 아는 편이에요. 오랫동안 교통사고만 해왔잖아요. 소송을 6,000건 이상 진행을 했고, 그리고 다른 분야는 제가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내고 조금 더 아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 진짜 모르겠어요. 바로 보험료 할증. 제일 어려워요. 두 분께 자동차 보험료 할증, 할인 할증에 대해서 10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죠. 어떤 영상일까요? 불박차,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앞에 빨간불이고요. 보행자도 건너가는데, 그런데 아하, 왜 거기서 나와요? 차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안적이 다른 사람들은 횡단보도로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 차사에서 나오면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내가 피할 텐데, 여기 노란 버스도 있고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차량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 조금 다치기만 했어요. 아, 다행이다. 예. 그리고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통원 치료하게 됐대요. 통원 치료할 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제일 좋아하는 합의가 무슨 합의? 조기 합의. 조기 합의. 이런 시기에 빨리 속전속결, 이런 시기에 합의하려고 그러면 좀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틀 되는데 가서, 아유 선생님, 아유 2주지도 나왔는데, 아 여기 누워 계시면 뭐 하세요? 아 이거 저희가 돈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하루에 병원비가 5만원씩 나가는데요. 5만원씩 곱하기 지금 14일, 2주면 14일이잖아요. 이틀 지났어요. 그럼 12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60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다 위자료, 뭐 2주면 15만원이잖아요. 네. 75만원인데 저희가 100만원 채워드릴게요. 나머지는 앞으로 통원치료 좀 더 하세요. 그 100만원, 으씨 안 나가. 그러면 150만원 오케이? 헐! 그럼 100만원, 150만원에 합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만 나면 누워만 있으면은 와서 100만원 받는다, 150만 받는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제대로 다치면은 기왕적으로 나중에 엄청 손해봅니다. 내가 못 움직일 때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그리고 입원과 통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휴업손해. 휴업손해. 입원해 있을 때는 내가 돈 못 벌게 된 손해를 인정해 주지만, 통원치료는 하루에 8,000원 밖에 안 주잖아요. 네.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만큼 상실수익을 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환자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거, 입원과 통원의 차이는 뭘까요? 왜 입원할까요? 치료죠. 치료. 예. 치료인데 차이가 있어요. 입원과 통원의 차이, 가장 큰 차이. 목이나 허리 다쳤을 때. 이제 이번인 경우에는 이제 오전 오후 2번 받는데 동원은 한 번밖에 못 받죠. 그렇지. 아니 내가 목하고 허리하고 둘 다 다쳤어요. 근데 통원치료 가면은 오늘은 어디 해드릴까요? 어제가 허리 하시죠? 오늘 목 하시죠? 아 나 허리도 아픈데, 아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통원치료는 딱 한 번밖에 치료를 못 받습니다. 물리치료를. 그러니까 통원치료는 나 목하고 허리 둘 다 아픈데, 근데 둘 다 같은 척추예요. 하나만 받으세요. 근데 이번 치료는 오전에 목 받고 오후에 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요, 보험사들이 참 바보입니다. 목하고 허리 둘 다 다쳤으면은 서로 다른 동네가 다르잖아요. 근데 척추다 한 번만 받아라. 그러지 말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면 두 군데 다 받게 해주면 그런 입원이 확 줄어듭니다. 아니 이거 병원 밥 안 먹어도 다 보험세 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건 숙박료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지, 물리치료만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오전 오후 그걸 안 해줘갖고, 우리 수평선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번 사고도 향후 치료비 쪽으로,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줄 테니까 끝. 그래서 일찍 끝냈대요.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험사에서요, 보행자가 과실이 훨씬 더 크더라도 치료비는 자동차 쪽에서 전액 다 내줘야 된다. 자동차에게 조금은 1%만 잘못 있어도 치료는 다 해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험약관에. 네, 앞으로 그걸 고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네, 근데 그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 5일 입원하고 퇴원했대요. 그리고 앞으로 통원 치료 받는데요. 90대 10이래요. 무단횡단자 90, 불박차 10이래요. 통원 치료비는 30만 원 주고 땡 쳤대요. 근데 제가 가해자였으면은 내 잘못이 50% 넘으면은 20-30% 할증이래요. 근데 내 잘못이 10%이기 때문에 올해 10% 할증될 거래요. 제가 한문철 TV에서 봤을 때 50% 미만일 때는 할증이 없는 걸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보행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할증까지 부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저는 저거 운전자는 없다는 의견이에요. 그죠? 저는 어떻게 피하겠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저런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 있어요. 네. 치료는 다 해줘야 돼요. 보험사도 그러고 경찰 조사관들도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억울해요. 지금 벌써 할증이 됐어요. 이미 저 합의금 다 나왔죠. 병원비 나가고 30만 원 다 줬잖아요. 네. 저게 기타 손해금 뭐 그런 식으로 하죠. 향후 치료비를. 네. 예, 저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미 합의가 끝났어요. 근데 나는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나 억울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나 할증 안 됐어야 되는데. 이미 할증 됐어요. 그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가실이 없다는 부분이 예, 다투어가지고 예. 거기 이제 증명이 되면은 할증 부분 된 부분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저거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럼 경찰에 가서요. 불가항력이다. 내가 피해자라고 받아오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내가 어렵죠. 피해자로 돼 있나요? 경찰은 무조건 되고 자동차를 가해자로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설령 무혐의, 저 사망사고 무혐의 무죄 받더라도 교통사고 사실이랑 이런에 가해자로 표시돼 있으니까 당신이 가해자야. 이 피해자로 바꿔. 경찰은 그 시스템이 안 돼. 결국은 안 돼. 증명은 못 해. 그러면 우리 보험사가 일단 치료비 내주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네, 그거 거기서 반환이- 100대 빵이 인정돼야 되는데 네. 이미 보험사는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향후 치료비 조기 합의 끝났어. 그래놓고 자기가 다시 합의해서 보험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거기 변호사도 많고 보상에 대해서 베테랑이고 송무팀도 있고 근데 줘놓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될까요? 안 돼. 안 되겠죠. 안 되는 그 보험사에서는 기력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송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소송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근데 이미 다 보험사를 합의해서 거기다 달라는 것도 없어요. 뭘 상대가 달라고 그러면은 그래 너 다 줄 건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 근데 이미 끝났어요. 치료도 끝났고 합의도 끝났고 나 아무것도 달라는 거 없어. 그럼 내가 불박차 운전자가 상대를 해서 소송 거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럴 때. 답 없습니다. 방법 없죠. 예. 아직까지는 우리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근거만에 밀어넣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럼 근거만에서는 글쎄요 과실 부분은 법원에 가서 판단받아야 돼. 저 소환 아니라고 그래 뭐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그럼 어쩌라는 거 난 잘못이 없는데. 무혐의 필요 갖다 자기 입증하고 소송해서 무혐의 입증이 어떻게 되지? 공소권 없으면 저게 중상해도 아니고 실대주거시도 아니고 사망사도 아닌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보험사가 엉터리 처리해서 내 잘못 하나도 없는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습니다. 한문철 TV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힘이 별로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글쎄요. 국민청원을 해야 되나? 국민청원도 저런 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 여하튼 간에 자동차 보험의 고수 두 분께서 방법이 없답니다. 보험료는 언제 할증됩니까? 아까 이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50% 이상이 할증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 잘못이 10%밖에 안 되는데 왜 저도 5 내지 10%가 할증되나요? 보험료는 언제 할증돼요? 보험료는 다음 갱신 때 이 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일단 우리 보험사도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가면 할증되죠. 1원이라도 나가면 되거든요. 1원이라도 나가면, 그죠? 네. 예. 보험금이 나갔으면 무조건 할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은 과실 40% 해드릴게요. 50% 미만일 때는 할증 안 돼요. 이렇게 보험사 보상 직원들이 얘기하거든. 네. 그렇지. 근데 그 직원들은 할인 할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할증은 두 가지가 있죠. 네. 네. 하나는 표준 표준 요율 할증. 설정. 이게 기본 할증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사고 났으면 무조건 되고 돈만 나가서 사고 건수 할증. 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사업권수 할증이 더 무섭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근데 보상 직원들은 걱정하지 마. 아이고 우리 가실이 49%야. 50% 할증이야. 야, 그렇게 바뀐 거 맞지? 예, 맞습니다, 팀장님. 그래, 할증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할증만 하는 거네. 네. 표준요율 할증은 실제로 작은 할증이죠. 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보험에서 돈이 나가면 무조건 할증된다. 우리 보험에서 1원이라 나가면 할증된다. 50% 이상이건 50% 미만이건 따지지 않고 할증되는데 표준요율 할증과 사고건수 할증이 있는데 표준요율 할증보다 실제로 더 무서운 건 사고건수 할증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 처리 몇 개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100%까지 할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피해자 돼서 할증 안 돼요. 그것은 보상 직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라서. 제가 직접 대물보상팀장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몰라가지고. 몰라서. 예. 두 번째. 자, 사고건수 할증은 그러면 90대 10이라 하더라도 사고건수 할증은 나한테 들어가요. 네. 표준요율 할증은 안 들어가더라도 네. 사고건수 할증은 내년에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고가 또 있을 때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네. 그거 하나로도 네. 일단 그럼 올라가요? 네. 할증은 갱신하면은 무조건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거 요번에 일단 3년 동안 유지된다면서요? 예. 네. 근데 1년 동안 유지되고 1년 동안에 다른 사고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더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예. 예. 변호사님이 저기 한 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과실 사고, 고라니 사고 같은 거, 그런 경우. 아, 무과실도 두 번이면 올라가요? 네. 1년 할인 유예됐다가 할인 유예된 다른 게 또 있으면 그때는 할증이 돼요? 1년 내에. 1년 내에? 네. 음. 하나 저축해놨다가, 유예시켜놨다가 하나 더 있으면 더 그럼 해가지고. 좀 이따 또 여쭤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인에서 50만 원 나갔어요. 네. 치료비 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때 한 20만 원,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갔어요. 대물에서 500만 원 나갔어요. 어느 게 할증이 더 커요? 대인하고 대물하고 어느 게 무서워요? 대인. 대인 혹시 무섭죠? 대인이 무섭죠. 대물보다는 대인. 그러니까 대인 처리가 됐으면 일단 무조건 할증 들어가는 거네. 네, 할증. 그리고 그게 그 대물보다 상당히 대인이 부담스러운 거네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대물 피해에 200만 원까지는 할증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물적 할증 기준이 20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 동안 할인이 유예된다는 뜻이죠. 3년 동안 할인 유예. 네. 그러면 200만 원은 상대차 망가진 거, 그 다음에 차차. 내 차 망가진 거 합산. 합쳤었죠. 네. 렌터카 비용 들어가고 그거까지 합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대인 없이 렌터카 없이 그냥 대물만 100대 0 그러면 200만 원 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렌터카 비용까지 합쳐지면은 어차피 대물 수리비가 200만 원 넘으면 대인 없이 100대 0 이럴 때는 대인 들어가면 할증이 더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인 없이 100대 0 또는 대인과 렌터카 없이 100대 0 이것은 대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네. 예. 네. 그러면 또 다시 내 잘못 전혀 없었는데 나와보니까 누가 내 차를 그냥 꽝 들이받고 갔어요. 근데 내 차 박살났어요. 자차보험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누가 그랬는지 찾았어. 그럼 100대 빵이잖아요. 내가 불법 주차도 아니고 정상도 했는데 누가 쾅 들이받고 이제 도망갔어요. 네. 그 범인을 찾았어요. 그럴 때는 내 차 자차보험 처리했어요. 네. 할증도 없고 할인 유예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내 보험 처리 하나도 안 된 거로 된다. 무사고처럼 되는 거죠. 예. 예. 네. 우리 보험에서 돈이 나왔지만 그러나 범인을 찾았으면은 나는 할증 없고 할인 계속 들어간다. 예.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 완전 무보험이야. 그래서 우리 보험에서 돈을 못 받아와. 그럴 때는 그건 내하고 상관없고. 그건 내한테 상관없죠. 그것은 책임지는 사람만 있으면 네. 나중에 가서 돈을 받아오도 못 받아오도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럼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죠. 예, 네. 보험사에 뭐 손실도 처리되든지 그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악성 채무가 되든지 채권이 되든지. 근데 여하튼 간에 가해자가 있고 100대 빵이면 나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네. 이번에는 누가 그랬는지 못 찾아요.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시커면서 누가 그랬는지 못 찾았어. 그럴 땐 어떻게 돼요? 할증됩니다. 할증이 돼요? 네. 내 잘못이 없는데? 네.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가다가 고라니 갑자기 푹 튀어들어와서 사고 났어요. 그거는 요즘 안 해주다가 변호사님이 계속 방송하시는 덕분에 저 무과실로 이래가지고 할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고라니 사고를 또 하나 보고 해야 되나? 대표적인 고라니 같이 보시죠.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 국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앞차랑 간격이 좀 좁아 보이나요? 어우! 자, 이런 사고. 운전자는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내 차 많이 망가졌어요. 네. 저 자차 처리했어요. 네. 할증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내 잘못이 있어야 할증 되는 거잖아요. 1년 할인 유예만 됩니다. 1년 또 할인 유예잖아요. 네. 그럼 저거랑 내가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세워놨는데 어떤 차가 그냥 팡 들이받고 도망갔는데 그 차를 못 찾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때는 왜 할증이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주차장 유료 주차장이면 거기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세워놨는데. 그러니까요. 그 보유불명 사고를 이거를 이제 할인을 해준다든지 할인 유예를 해준다 하면은 이건 뭐 모랄 이용할 수 리스크. 있는 모랄 부분이 발생하니까. 뭐라 해줘도? 예. 근데 그 뭐라 해줘도 그 도망간 사람이죠. 아니 만약에 이걸 할인을 해준다, 뭐 할인 유예를 해준다 아니면 그 할증을 아, 안 해주게 내가 하면 망가뜨려 놓고 남이 그랬다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고 보험 사기죠. 나중에 그거 그러니까. 처벌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능성이 있어서 보유불명 사고인 경우에 30만 원까지는 1년에 한 건 해가지고 할인 유예, 1년간 할인 유예 적용을 해주는데
30만 넘어가면은 다 할증 들어가. 그게 웃기는 거잖아, 그게. 아, 나는 마침 그 보험회사 사장이 친구야. 그 보험회사 사장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나 아침에 딱 나왔는데, 야, 이 내 차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야? 못 찾았어. 야, 미안하다. 내가 보험회사 사장, 너 우리 보험에 가입했지? 근데 이 범인 못 찾으면 너 어차피 할증돼. 방법이 없어. 야, 이씨! 웃기잖아. 내가 그 보험회사 사장 같이 거기서 같이 밤새 같이 술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나왔는데. 웃기잖아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할인 할증은요, 지들 멋대로 해요, 지들 멋대로. 할증. 범인을 찾으면은 할증도 없고 할인이 계속된다. 범인을 못 찾으면은 할증된다. 고라니와 사고는 고라니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괜찮다. 할인만 유예된다. 야, 일관성이 없네. 자, 이번에 자손,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자 상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해자가 밝혀져가지고 구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은 할인됩니다, 할인. 무보험자 상해. 그렇지, 그것도 똑같이, 네. 그것도 내가 잘못 하나도 없고 구상 행사할 수 있으면 나는 이제 보험 처리 안 되건 똑같죠. 무보험자 상해 자체가 과실상계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내 가실은 빠지잖아요, 그지? 상대방 가실 부분만 그게 이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확인되면은 보험에 있어서 보험 처리한 부분을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처는 그런데 내 과실만큼 빼고 받네. 과실상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가실만큼 상대가 책임질 보험 처리- 만큼만 준 거니까 나중에 그만큼 구상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실질적으로 내 가실로 인해 가지고 보상 처리 나간 건 없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건 할인돼. 근데 자손 처리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손은 무조건 1점, 자손 자산은 무조건 1점. 무조건. 물론 이것도 없이. 이제 100% 구상해올 수 있는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제가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을 해올 수 있으면 그 할증이 안 되는데 결국은 구상을- 이번에 상대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 있거나 받아올 수 있었던 상황이면은 네. 그때는 받아오고 못 받아오고 나중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험 처리가 그냥 없었던 거 갖다 예. 메꾸면 되니까. 예, 예. 근데 그 누구로부터 찾아올 데가 없으면 예. 그럴 때는 무조건 할증이라 생각해야 되겠네. 그리고 동물 사고는 할인비에. 예.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블랙박스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고라니가 했다 이거 갖고도 잘 안 그거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 블랙박스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건 불가항력이다. 그게 증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할증이 안 되는 거지. 블랙박스 없으면 에이 조심해야지 그랬어. 그래서 너도 잘못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할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을 때 심지어는 고라니 털이 차에 묻었냐 안 묻었냐 따진 다른 말도 있고 웃겨요. 옛날 이야기. 옛날 얘기죠. 단독 사고일 때 얼마까지는 자차 처리하고 얼마까지는 그냥 내 돈 내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 70만 원 정도까지. 70만 원. 그 대물 사고 같으면 50만 원 정도까지만 하라고 그러는데 왜 70만 원으로 정했냐면은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그냥 그게 70만 원까지는 물론 그분이 이제 할인 등급이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도 판단을 한 번 더 해봐야 되지만은 그냥 통상적으로 50만 원 이하 크게는 70만 원 이하는 그냥 자비 처리해라. 심지어 이번에 그 폭스바겐이 제주도에서 저희 고객이 사고 났는데 120만 원 정도 나온 것도 자비 처리했어요. 외제차는 보험료가 비싸니까. 비싸니까. 네. 외제차는 자차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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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벤틀리 네. 벤틀리 1년 동안에 자차 보험료 900만 원이래요. 네. 놀랬어. 그래서 비싼 외제차들이 자차 보험 가입 안 하는 차들이 많아요. 네. 벤츠 600 자차 보험이 없어. 자, 그러면 한 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기본적으로 20만 원 들어가니까 네. 그거 합쳐서 한 70만 원까지 그거는 그냥 내 돈 내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싸다. 네. 근데 그거보다 한 100여만 원 든다. 그러면은 할증 되더라도 네. 보험 처리는 낫겠네요. 네. 여기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 또는 최대가 5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높게 약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보험회사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50만 원이고 20% 범위 내에서 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내가 100% 아니나 상대보험사가 나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과실이 90%면 일부만 받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도 보험회사에서 안 주죠. 자기 부담금. 안 줍니다.
약간 바뀌었습니다. 약관이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하고 상대방 100%인 경우지.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자차를 먼저 처리하고 그래가 자기 부담금 내고 그 자기 부담금을 상대방 대물에서 돌려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부담금을 해소를 하는데 만약에 대물에 먼저 청구하지 않고 자차를 먼저 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보험 처리가 되고 나면 자기 부담금을 상대방 대물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약간 그거는 개악인데? 말이 안 되지. 개악이에요. 더 나빠지는 거죠. 그거 웃기는 거지. 내 권리를 갖다 포기시키는 거야. 그래. 그 누가 어디 금감원에서 그랬어요? 손부협에서 그랬어요? 아니 약관이 바뀌었다니까. 그건 전부 협회. 약관 바꾸려고 그러면 금감원에서 이걸 수익 받아야 되잖아. 예. 야, 금감원이 보험사랑 그렇게 해서 결국 협의해갖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과실비리 협의 안 되면은 어차피 내 차에 자차보험을 해야 되는데 자차보험 처리할 때는 이거 서로 보험사끼리 품앗이잖아요. 예. 한 번은 내가 대물하고 한 번은 네가 자차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청구 못하게 이렇게 약관을 거쳤다고? 네. 이야, 오늘 우리 집에 강아지들이 웃겠네.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몇달 됐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 그렇게 하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편이니까요. 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 또 이제 바뀌겠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낸 돈, 자기부담금 곱하기 과실비율 빼기 자기부담금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과연 법원에서 원래 약관에 자기 자차보험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아니 자차보험 처리할 때는 어차피 내 자기부담금 내는 거예요. 내고 그걸로 우리는 끝난 거야. 끝난 거고 내가 자기부담금에서 상대편에 대한 청구할 수도 걸리는데 왜 그걸 우리 보험사가 포기시켜? 그렇겠죠. 일단은 뭐 그걸 받아오면 결국은 이제 이 자기 부담금을 자기부담 권리가 또 보험사에다 양도한다는 거죠? 아니 양도한다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험 처리한 뒤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아니 양도한다는 그거 소리예요. 내 권리인데 왜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에 대해서는 억지로 확정적으로 내가 내지. 근데 상대 보험사에 대해서는 그 내 권리를 갖다가 왜 갖다 포기시키냐고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요즘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꾸 여기 방송에 타니까 그러고서 청구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걔네들 근데 약관은 약관일 뿐이지 소송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건 줘야죠. 야, 약관은 그거 뭐 재판 가면 그건 휴지 조각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메이저 방송사 기자가 한번 이렇게 해서 당해봐야 돼. 그래서 이상하다? 그 나한테 질문이 와.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게 9시 뉴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한번 다 들춰보고 그러면 이제 야 오늘 새로운 거 알았네. 보험금 환입. 내가 1년 이내에 1년 지나면 자동차 보험 갱신하잖아요. 네. 갱신할 때 작년에 보험 그 처리된 게 얼마인지 내가 확인하면 다 뭐가 대인에서 뭐 무슨 사고 대인 얼마 대문 얼마 나간 게 다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또는 내가 자차 보험 처리한 것도 나오고. 네. 그랬을 때 잔잔한 거는 내가 돈을 갖다 메꿔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보험료 환입 네. 다시 보험회사에다, 입금시킨다. 네. 그게 보험회사에서는 나갔던 돈만 다시 들어오면은 보험 처리 없었던 걸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따지지 않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까지는 보험금 환입하는 게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70만 원?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50에 70. 네. 그 보험사가 분심이 가는 거예요. 네. 분심이 갈 때 돈 내거든요. 5만 원이고 8만 원이고 뭐 얼마 내더라고. 이게 분심이 비용 이런 것도 다 보험 처리되는 돈이죠. 손해액이죠. 그렇죠. 보험사가 분심이 비용하고 소송 비용은 전부 다 이게 손해액이에요. 이 사건을 위해서 보험금에 들어가요. 회계 처리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하잖아. 이 사고 때문에 나간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나중에 보험금 환입 따질 때 그거에 다 따져봐야 돼. 내가 언제 사건을 해서 우리 보험사 얼마 나간지 보면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50만 원까지는 다음에 보험 갱신할 때 내가 돈 입금시킬 테니까 그 보험처리 없었던 걸 하자. 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보험사 갈아탈 때 우리 보험사 직원이 싸가지가 없어서 나 보험사 갈아타는 경우 있어요. 네. 반드시 갈아타겠다는 분도 계세요. 꼭 1년 되지 않아도 갈아타도 되죠. 길게는 한 달 반 전부터 45일 전부터 가능하고. 아니 지금도 나 이제 보험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해지하고 대신 아니요, 일단 가입하고 해지해야 돼. 그렇지. 24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가입하면 오늘 가입해서 오늘 밤 12시부터 되니까 그냥 미리 가입해놓고 이쪽 건 해지해 안전하죠? 중복계약 해지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요쪽 거 해지하고 그 다음날 했다가 그날 밤에 사고 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험 계약을 A라는 보험사로 했다가 B라는 보험사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쪽에서는 할증이 많이 돼. 그럼 신규 계약하면은 할증 없이 다 깔끔하게 처음부터 할 수 있나요? 보험 개발을 통해서 그 요일은 그대로 다 똑같이 공유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A 보험사랑 했다가 B 보험사로 가더라도 나한테 붙어있던 할인 할증 조건, 요율, 이건 그대로 가죠. 네. 그래서 보험사를 바꿨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해지는 건 없죠. 그렇죠. 다만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요건 빼고 빼면 그만 깎아질 뿐이죠. 네. 다이렉트 보험이 요새 많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 네. 권하고 싶습니까? 권하기 싫습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권하고 싶지 않죠. 그거 하면은 전부 다 오케이 해갖고 중요한 걸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던데.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 단독사고 안 된다고. 아니 요새는 그런다는데 자차 보험일 때 다른 차에 사고 났을 때는 되는데 나 혼자 단독 살 때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포괄해 주는데 아직도 그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 보죠? 그게 다이렉트는 그게 체크하게 돼 있고요. 따로따로. 보통 이제 설계사나 대리점한테 드는 거는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자차 들었다 보면 거의 그냥 둘 다 되는 걸로. 회사마다 약관이 다 다릅니다. 약간이 예. 달라서. 다이렉트에서 보면 싸게 한다고 잘못 체크하면 이제 싼 보험료는 비지떡이다. 맞아요?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 맞아요? 아무래도 싸면은 보상이 적게 들어가지. 예. 보상이 적게 들어가면 사고 났을 때 혜택을 주는 거죠. 대물보험 가입할 때 대인은 어차피 무한이에요. 네. 근데 종합보험 가입하면서 한백 1억 원짜리도 있어요. 아니 10억도 있습니다. 렌터카. 렌터카 예. 1억 원. 그럼 그거 사고 나도 헛방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대인은 무한대로 가입해야 돼요. 대인 배상 2가 1억 원짜리 내가 봤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 만약에 피해자 얻어가지고 어쩔 거야. 큰일 나지. 형사처벌은 나중 문제고 큰일 나 나지. 때문에 누군가 죽거나 식물령 됐을 때 책임지지 못할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대물은 예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많았어요. 저분이 1억 원 보통 되죠. 네. 그리고 뭐 5억, 10억까지 됩니다. 네. 대물 1억 원 한도하고 10억 원 한도하고 연간 보험료 차이 얼마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뭐 1억 들었을 때 10만 원인데 2억 들었을 때 20만 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루에 100원씩만 더 내면 되죠. 네. 그러면 10억 원까지 되는 거죠. 네. 대물은 10억 원이 전체 그 건수당 최대가 10억 원이죠. 네. 이제 한 건당. 그 다음에 무보험자 상에 예전에 2억 원짜리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3억 원, 5억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네, 5억짜리. 2억하고 5억짜리 거의 두 가지입니다. 2억, 5억. 네. 몇백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몇백 원? 네. 1년에 무보험자 상에 얼마? 한 만 몇천 원? 아닙니다. 그 정도 안 되고 한 3, 4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무보험자 상에 무조건 5억에 가입해야 되겠네? 그럼요. 네. 자손하고 자동차 상에 자손은 대체로 1억 원 한도가 보통이던데 네. 자동차 상에는 3억도 있고 5억도 있어요. 네. 5억짜리 가입하는 거 자손하고 자동차 상에하고 연간 보험료 얼마 차이? 한 몇만 원 차이 나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뭐, 몇만 원. 이제 본인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소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따라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데, 몇만 원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할인 할증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은 보험세 돈이 나가면 무조건 된다. 1원이라도 하면 무조건 된다. 표준요율 할증과 사고 건수 할증이 있어서 50% 미만, 10% 내가 시 10%라도 무조건 할증된다. 그리고 사고 건수 할증 내년부터 곧바로 된다. 무조건 된다. 그리고 대인이 훨씬 더 나한테 할증에 불리해진다 일반적으로. 네. 네, 대인이. 그리고 대물 피해액은 자차하고 합쳐서 200만 원까지는 1년 동안 괜찮다. 3년 동안 할인이죠. 3년 동안? 3년 동안은 3년 동안 사고 없어 할인 유예. 근데 200만 원 넘으면 사고 점수 1점. 그럴 때 200만 원 넘는 돈 내 돈 메꿔놓고 2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환입입니다. 그것도 환입이네. 네. 부분 환입이죠. 그래서 250만 원 나왔다 수리비가, 그러면 50만 원 환입시키고 200만 원. 이런 부분 식으로. 환입. 예, 부분.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사고 건수 할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 원이 넘지 않았어도 200만 원까지 맞춰서도 또 사고 건수 할증 또 들어가요? 사고 건수는 들어가지. 들어가죠. 무조건. 어차피 그럼 200만 원. 뭐야? 자, 내 잘못 없는데 보험사가 임의를 할증 시켰을 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제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보고 보험사 사장한테 민원을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언론에서 누군가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왜? 나한테 무과실은 내가 증명 못하니까.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내 잘못 전혀 없는 사고를 하더라도 누가 사고를 했는지를 찾으면은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할증도 없고 할인은 계속된다. 그런데 범인을 못 잡으면 할증된다. 네. 네.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할증된다. 근데 범인이 술 취하고 가다가 짱돌로 찍고 갔어요. 누군지 알아. 그럴 때는 구상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차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는 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확인이 되면 네. 그러면 내가 주차장에 싹 세워놨는데 어디서 간판이 떨어서 내 거 깨졌어요. 옆에 건물이 바람이 불고 간판이 뚝 떨어져서 내 차 찍었어. 그때는 그 건물주한테 부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럴 때는 할증 안 되지만 근데 누가 책임져야 될지 어디서 뭐가 날라왔는데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겠다. 이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판수프링 날라서 내 차 망가지면 그것도 할증 되겠네요. 네.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렇지 누구 건지 근데 이제 모르니까. 과실이 없으니까 일단 사진 유인을 어떻게 하지? 단독 사고일 때 70만 원까지는 그냥 내 돈 처리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 외제차일 때는 경우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보험금 할인 1년 이내에 내가 돈을 메꿔놓고 그리고 할증 안 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연간 한 50만 원 정도? 예, 한 50만 원. 자기 부담금 뺀 나머지가 한 50만 원 되겠죠? 네. 그래서 한 50만 원까지는 그냥 내 돈 메꿔놓고 그리고 250만 원 정도 된다. 그랬더니 50만 원까지 내가 돈 메꿔놓고 그래서 부분 할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사 갈아타더라도 그대로 따라간다. 사고 건수 할증 다 따라가야 예. 돼요. 오늘 두 분께 보험 할인 할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숨 쉴 때 공기가 있어야 되듯이 현대인들에게는 자동차 보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악이 아닌 개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두 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우리 수평선님 그리고 차보건명희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